그래서 또 한잔 하겠습니다. 헬로.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지난 11년간 복리 22%라는 엄청난 수익을 낸 그런 자산군이 있습니다. 자, 이게 취미 자산 시리즈에 들어가는 그런 자산군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매우 궁금하시죠? 그쵸? 자, 답은 무엇냐 하면은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네, 이 발렌타인이 그 복리 22%의 수익을 냈다는 거는 아니고요. 바로 위스키가 이런 엄청난 수익을 낸 겁니다. 10월 말에 1926년산 60년산 위스키가 150만 파운드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2.6억입니다. 그 밑에 있는 요 한 병이 22.6억 원이라는 거고요. 그 병의 이름은 60년산 맥켈란 싱글 몰트입니다. 대박인 게 2007년에는 이게 한 병이 겨우 7만 5천 불이었다라고 합니다. 8,700만 원이었는데 여기 이거를 한 병 사뒀으면은 이게 10몇 년 만에 22.6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강남 부동산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 맥켈런이라는 곳은 고품질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미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맛본 사람들은 뭐, 숲의 향료, 그리고 바닐라, 호두, 계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합친 맛이다. 정말 맛이 죽인다.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개뻥인 것 같고요. 뭐 맛은 굉장히 좋겠죠. 그쵸? 저는 뭐 이런 22억짜리 위스키는 마시지 못하고, 예, 그냥 여기 있는 요거, 예, 이 발렌타인, 이거나 그냥 마시겠습니다. 자, 독일어는 프로스트라고 하죠. 프로스트. 오, 맛있네요. 죽인다. 야, 이것도 이렇게 마시는데 저 22억짜리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까? 매우 궁금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저는 술이란 술은 다 먹습니다. 맥주, 와인, 소주 섞어서 먹기도 하고 바로 이런 위스키, 뭐 한국 전통주, 막걸리, 독일 전통주 뭐 별거 다 먹습니다. 저는. 네, 저는 술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제가 싫어하는 거는 뭐 예거마이스터 뭐 이런 거밖에 없고요. 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부자들이 위스키 사재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저 22억짜리 그 병을 거기 보여드렸고요. 대박인 거는 저 150만 파운드 그가 이제 460병 그리고 9통짜리 위스키 컬렉션 중에 일부라고 하는데요. 야, 그럼 도대체 저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부자라는 겁니까? 정말 상상도 안 가네요. 그쵸? 근데 요번에 팔린 저 263번째 병이 위스키의 성배, 홀리 그레일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26년에 태워가지고 60년 동안 나무통에다 갖다 놓고 1986년에 병에다 부은 그런 이제 위스키인데요. 이게 최고 중에 최고 위스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1926년에 태워가지고 86년에 병이다 따른 그 위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40병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또 안타깝게도 한 병은 후쿠시마 지진 때 깨지고 한 병은 누가 이미 마셨다라고 합니다. 지진 나가지고 몇 억짜리 병 하나 깨지면 졸래 짜증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어떤 한 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에이씨 가격이 별거야 인마 아이씨 마셔라 마셔라 해가지고 이 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그쵸? 술은 마시라고 있는 거지 보관하라 있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데 이 맥켈런이라는 곳은 1824년 스코틀랜드 어떤 시골에 200년 전에 알렉산더 리드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는 세계 3위, 글렌피디크랑 글렌리베트 뒤라고 합니다. 통품질이 맛의 80%를 좌지우지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저 스페인 숲까지 가가지고 그 퀄리티가 높은 나무를 베어오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 오크를 사온다고 해요 거기서.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거를 한번 태워가지고 60년 후에 병에다가 넣으면은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나이에 태워가지고 내 손자가 막 와가지고 병이다 막 따르고 그럼 돈은 도대체 언제 버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제 걱정이 네,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맥큘러는 제가 보니까 뭐 그 1년에도 100만 병 이상을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단타 투자도 합니다. 뭐 겨우 12년, 18년짜리 이런 것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맥큘러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런 60년짜리가 이제 엄청나게 비싸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맥켈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이 그 최근 10년 동안에 4.2배 올랐거든요.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복리 14%인데, 근데 위스키 지수는 2008년부터 19년까지 이 보시다시피 자그만치 9배가 올랐습니다. 쫙, 이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 위스키 이런 게 자산이 쫙 오른다니 저도 그렇게 굉장히 기쁘네요. 그래서 또 한잔 하겠습니다. 졸라 맛있네요. 그래, 코인만 없었으면은 위스키 그 자산의 수익률이 모든 자산을 능가하고 1등일 텐데 좀 아깝습니다. 네, 수치로만 봐도 정말 어마무시하죠. 스타트 밸류가 2008년 12월 31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926을 뚫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제 올해 744에서 926까지 올랐고 최근 1년 동안에도 네, 꽤 올랐습니다. 26% 정도 올랐네요. 네, 이게 이제 바로 빈티지 50 퍼포먼스, 빈티지 50이라는 인덱스인데, 거기는 이제 이런 위스키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봐도 잘 모르지만,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위스키들이 있고요. 자, 이거 한 5초 정도 보여드릴게요. 뭐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영상을 여기서 스톱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애들도 톱 50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런 거 한번 까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물론 엄청 비싸겠지만, 네,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근데 와인 재테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한 수익은 나지 않았고요. 2003년부터 이것도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리브엑스, 파인 와인, 리브엑스, 뭐 모르도 뭐 이런 인덱스들이 있는데 네, 수익이 이제 16년 동안에 복리 수익이 8.1%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사실 뭐 주식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인 같은 경우는 위스키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가장 비싼 병이 그것도 6리터. 보통 이제 와인이 0.75리터잖아요. 그러니까 6리터면은 엄청 큰 병일 거예요. 한 8병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큰 병이 그게 겨우 5.5억 원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 스크리밍 이글 카버네 쇼비뇽 이런 와인인데 1992년 산이래요. 야, 근데 진짜 위스키를 보다 보니까 와인쟁이들은 완전히 단타를 하는 것 같아요. 포도 따가지고 와인 만들어 1, 2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 술이야? 아니, 한 20년, 60년을 썩어야지. 그지? 그래야지 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요약. 이제 위스키에 우리 전 재산을 올인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지난번에 레고를 소개해드렸는데 레고보다는 위스키가 나아 보입니다. 수익률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레고는 일단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피가 커서 창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근데 보시면 이 우량 위스키는 뭐 한 병에 1억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관하기에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핏 알아봤는데 그 스토리지 하는 것도 와인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뭐 온도 15도, 20도 이렇게 뭐 대충 뭐 창고에 놓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자산 자체는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요. 헬로. 물론 위스키가 지난 10년 동안에 복리 22%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미래에도 그렇게 쩍쩍 올라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취미자산, 뭐 우표, 와인, 그림, 자동차, 레고 이런 것들도 심각한 MDD에 걸리고요. 그리고 문제는 하락장에는 이 병을 어디 팔아가지고 유동성을 챙기기도 힘들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필요 없는 돈으로 내가 위스키를 진짜 좋아한다면은 이 위스키 재테크를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떡락을 해요. 값이 떨어진다. 그럼 그냥 드셔버리세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인생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위스키도 뭐 최근 수익은 좋았지만 취미 자산군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비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얘도 보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관을 아무래도 좀 잘해야겠죠. 지진 같은 거 막 깨지고 그러면 곤란하죠. 아싸, 나 20억짜리 병 샀어 했는데 그게 깨져버립니다. 졸라 짜증 나겠죠. 그쵸? 그래도 와인보다는 보관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위스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위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거 콜렉션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거, 정말 별 이상한 것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그리고 주식에서도 극히 일부 이런 데 집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오픈 마인드, 오픈 아이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셨으면은 이제 구독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한 다음에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